참고로 저는 96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컴퓨터 공학을 뉴럴 네트워크로 박사를 받았죠. 그리고는 그때 96년도에는 AI가 인기가 없었어요. 뉴럴 네트워크를 제가 96년도에 박사를 받자마자 AI가 윈터라고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뉴럴 윈터라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에 좀 발전 속도의 한계를 느껴서 지금 올해 노벨 그 물리학상을 받으신 제프리 힌튼 교수처럼 정말 꽉 막히고 공부만 할 만한 분들만 남고 웬만한 분들은 다 AI를 떠나버렸어요. 그동안 저도 끝까지 있었으면 지금 더 좋았을 텐데 저도 그때 이제 뭐 좀 컨설팅 펌으로 뭐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제 잠깐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컨설팅 펌으로 옮겨가지고 오랫동안 컨설팅 회사에 있다가 또 우연히 어떻게 신세계 그룹에 조인을 해서 한 15년 정도 이마트, GS 홈쇼핑, 홈플러스에서 임원 생활을 하다가 한 3년 전에 직장 생활은 마무리하고 저희 어시스트에 조인을 해서 실제적으로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이 된 사전학습된 파운데이션이라는 모델이란 표현이 AI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혁신을 이뤄냈어요. AI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뭔가 AI를 어플리케이션에 응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려면 기본적인 이제 왼쪽에 있는 머신러닝이란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있죠. 이거는 거의 한 100년 전부터 뭐 통계적인 기법이라든가 수학적인 기법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알고리즘 뭐이 이제 여기 정리되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제프리 힌팅 교수가 처음 만든 RBM이라는 그 처음에 최초의 그 딥러닝 알고리즘이 2006년도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발전해서 지금의 이제 7번에 있는 트랜스포머까지 여태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AI에 대한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AI 빅데이터 과정에서 뭐 이런 알고리즘이라든가 아까 커리큘럼도 설명드렸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숙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개발에 대한 파이썬이라든가 뭐 일부 뭐 R이라든가 이런 용어 그 소프트웨어 그 랭귀지 같은 것도 좀 배우셔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은 이제 깊게 AI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두려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파운데이션이란 모델이란 표현은 이제 앞에 있는 그 AI에 대한 다양한 그 알고리즘의 이해하에 어느 정도는 그걸 뭐 몰라도 된다라고 표현하면은 그거는 뭐 좀 어설픈 표현일 것 같고요. 이러한 표현의 기반 위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고리즘의 시대, 2002년, 22년, 23년까지는 알고리즘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알고리즘을 배우고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AI 개발자나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프로젝트로 도입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학과 엔지니어링의 역량이 실제적으로 있어야만 나는 AI 전문가고 AI에 있어서의 어떤 커리어를 가져간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게 사실이고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대라는 것이 여러분 챗GPT를 기점으로 2023년, 22년, 뭐 엄밀히 말하면 22년부터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대가 돼서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AI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또 하나의 한 축이 생긴 거죠. 기존에는 알고리즘을 알아야 되고 알고리즘을 파이썬이나 C나 뭐 여러 가지 그 개발 언어로 그거를 뭔가를 만들 수 있어야 됐고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메타라든가 아니면 오픈 AI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클로드라든가 우리나라의 그 네이버 그 클로버 X 같은 이러한 어떤 이미 사전 학습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이해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사업으로 연결시킬 건가? 그리고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AI에 있어서의 시대에 있어서는 중심이 됐고 AI 전문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한 축이 또다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공학적인 엔지니어링적인 역량을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지만 꼭 거기에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꼭
그쪽의 과목들을 엄청나게 들어서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경영 비즈니스와 공학의 AI 융합 역량을 갖춘 그러한 분들이 이제는 공학 박사로 포지셔닝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그 대학원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 저희 공학대학 AI 이제 공학대학원은 실제적으로 뭐 아까 몇 번 얘기도 나왔지만 뭐 서울대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포스텍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연세대나 뭐 이런 데 있어서의 순수 공학대학원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그런 데 있어서는 젊은 친구들이 뭐 아주 뭐 새파란 20대 초반 친구들이 가서 밤을 새워서 교수님들이 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뭐 매일 밤을 새워서 뭔가 알고리즘을 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개발해내는 쪽에 있어서 이 공학이라면 그거는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 공학이긴 하죠. 근데 이 지금에 있어서 이 미국의 뭐 MIT나 스탠포드나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공학대학원 안에 이러한 그 융합공학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제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비즈니스의 역량이 있고 인프라가 있고 그 커리어가 있으신 분들이 와서 그것을 활용해서 쉽게 우리의 비즈니스화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공학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경영학이지 그게 공학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뭐 기술 경영 뭐 이렇게 해서 뭐 MOT라고도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분야가 있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공학 박사나 공학 석사 하기도 주긴 줬는데 기존에 있었던 기술 경영이라는 경영학 쪽에서 바라보는 기술 경영하고 지금의 AI 융합공학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기술 경영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디지털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지는 않아요. 어떤 기술 경영의 트렌드 아니면 앞으로 기업이 투자해야 될 어떤 뭐 IT라든가 IoT, 뭐 그 ITC에 대한 ICT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뭐 이런 거지 실제적으로 본인이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서 그것이 기존에 있었던 다른 비즈니스나 다른 기업들이 아니면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월등히 더 좋은 성과라든가 퍼포먼스나 아니면 고객들에 있어서의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좋아진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경영적인 마인드와 그다음에 인더스트리를 이해하는 마인드와 경험과 그다음에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든가 기타 AI로 할 수 있는 5가지 이니시티브의 각각의 영역들을 가지고 AI 공학대학원에 와서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도메인에 있어서 이해를 가지고 실제적인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POC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꼭 공학 저널에 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AI 논문이다 하면 뭐 미국으로 치면 뭐 IEEE 트랜잭션은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IEEE 뭐그 딥러닝이라든가 한국으로 치면은 뭐 그 한국 뭐 정보공학회 뭐 이런 데 있어서 꼭 뭐 어떤 알고리즘을 새롭게 개발했다 이런 공학적인 어떤 부분만 뭐 공학 논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경영학회에서 대학 경영학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AI 논문을 원해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신 경영학 그 교수님들이 AI를 논문을 원하는데 여태까지의 뭐 경영학회라든가 뭐 정보학회라든가 아니면 뭐 인터넷 학회라든가 디지털 학회라든가 뭐 심지어는 교육학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AI적인 논문이라든가 어떤 학술 결과를 본인들도 하고 싶어 하시고 내는데 여전히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그래도 AI의 어떤 기반 위에 어플리케이션이나 뭔가를 플랫폼이나 뭔가 솔루션을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경영에서 기업들이 AI를 썼더니 뭐 결과가 좋더라. 무슨 뭐 삼성전자가 AI를 비즈니스 전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벤치마킹을 해봤더니 어떻다더라. 뭐 이런 거지. 거기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AI를 가지고 내가 교육 쪽에 있어서 뭔가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교육에 뭐 학생들에 대한 교육 성과가 훨씬 월등하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해보실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AI를 아시고 우리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의 커리어, 뭐 많은 분들이 공학이나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문과나 경영학과를 나오시고
어, 대신에 이제 뭐 대학 공부보다 더 중요한 뭐 최소 한 10년에서 한 20년 이상을 그야말로 사회적인 대학에서 월급은 받아가면서 아니면 사업해 가시면서 하지만 거의 뭐 산전수전 겪으면서 겪어보신 그게 저는 오히려 대학에서 공부한 것보다 더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그것을 잘만 AI와 접목하면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는 국내에서 가장 실용적인 공학과 경영의 비즈니스가 융합이 된 대학원을 만들자라고 저희가 사실은 저희 뭐 학교를 만드신 뭐 저희 발전위원장님이나 뭐 저희 공학대학 원장님이나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과연 경영과 공학을 융합을 한 것을 공학 박사 저희 대학원에서 저희 이제 공과대학원이니까 공학 박사로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진행을 과연 해서 학문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의미를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실은 고민 많이 했고 또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도를 하는 대학원이 우리나라에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뭐 연세대, 뭐 카이스트 거기는 가면은 일단은 뭐 교수님의 노예가 돼서 매일 밤 코딩하고 매일 밤 뭐 교수님 페이퍼 써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거기서 박사 받으면 또 좋은 데 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나이도 아니고 뭐 그럴 생각도 없으시다고 보고 저희가 제가 보기엔 그런 관점에서는 유일하다고 보는데 또 문교부에서 교육부에서도 뭐 그런 트렌드를 읽었는지 또 저희 대학원에 공학 박사 TO가 또 나왔어요. 저 올해 초에 올해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학 융합공학 박사라는 어떤 면에서는 저희 학교의 어떤 뭐라고 부를까요? 뭐 꿈과 그다음에 철학이 실제적으로 이제 구현이 될 수 있는 판을 또 교육부에서 만들어 주셨고 저희는 이게 뭐 성공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가본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학과 경영을 융합을 한 트렌드에 맞는 것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저희의 어떤 철학과 방향을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뭐 37 졸업 학점, 학술 저널 퍼블리시, 뭐 졸업 논문을 쓰시고 3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최소 3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학과 비즈니스 융합 중심의 논문을 쓰셔서 어떤 면에서 공학 뭐 저널이라든가 공학학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육 사업에 일하고 계시면은 교육학회 뭐 아니면은 뭐 무슨 뭐 의대에 다니고 계시면 아니 뭐 의료 관련된 쪽에 가시면은 뭐 계시면은 의학 저널 아니면은 뭐 사회학, 뭐 심리학 관련된 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심리학 저널. 이번 1학기에 입학하신 분들 중에는 교수님도 두 분이나 계세요. 인문학 교수님이 인문학 쪽에 자기가 AI를 먼저 선점해서 자기네 학회 쪽에 뭐 완전히 뭐 그냥 뭐 자기가 선빵을 날리겠다 해서 저희 학교에 오셔서 지금 첫 학기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이러한 차원에 있어서의 방향을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하시면 공학 여기 밑에 아래쪽 보시면 PhD 박사 이거는 이제 저희 한국 학위로 어시스트 한국 공학 박사가 나고요. PhD 그 다음에 이제 DBA로 SGMS라는 스위스에서 닥터럴 비즈니스라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경영학 박사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이제 주어집니다. 그 복사학위에 대한 거는 뭐 학교에서 따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박사과정의 로드맵은 그래서 박사과정의 커리큘럼이 딱 공학과 그다음에 경영학에 관련된 AI 과목들이 거의 한 반반 정도 섞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라든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논문을 쓰셔야 되고 저널에 내셔야지 졸업이 가능하고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 방법론과 세미나 과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차에는 저희는 이제 경영학 박사 과정 분들도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공학 박사 과정 분들이 한 학기 1년 동안에는 공동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 박사에 계신 분들도 AI를 배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학 박사로 들어오신 분들도 경영학에 있어서의 과목들을 일부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이제 AI로 핵심 과목이라든가 AI 관심 분야를 또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는 커리큘럼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1년 차는 이렇게 진행하고 2년 차부터는 이제 전공 분야 과목에 집중하면서 논문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준비하시고 3년 차에는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셔야 되고 논문 디펜스를 하셔야 졸업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박사 졸업 요건이 일단은 그 SCI라든가 SSCI 뭐 이런 개념은 좀 아시겠죠. 뭐 이거는 이제 해외 학술지죠. SCI나 뭐 스코퍼스 같은 것들은 해외 학술지인데 뭐 SCI나 SSCI 같은 경우는 좀 조금 급이 높죠.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SCI 논문을 쓰시면은 한 편만 쓰셔도 두 편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CI나 SSCI 같은 해외 유명 학술지급 논문을 쓰시면은 한 편만 쓰시면은 바로 박사 졸업 자격이 부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CI라고 한국 그 학술연구재단에 등재된 논문이나 스코퍼스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한 편으로 인정을 해서 두 편을 쓰셔야 이제 졸업 자격이 생기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뭐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 하기 나름이고 또 스코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학술지이기 때문에 조금 뭐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KCI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우리나라에는 이런 KCI에 등재된 학술지가 거의 3천여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울리는 저널을 찾으셔서 꼭 공학 저널 이런 게 아닙니다. 뭐 본인이 뭐 심리학이면 심리학, 인문학이면 인문학 뭐 이런 쪽으로 하셔서 AI를 깊게 뭐 제가 보기에 연구하셔서 그쪽에 AI의 선점을 하시는 뭐 되면 어떤 면에서는 그쪽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AI 전문가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시고 논문 디펜스를 통과하시면 이제 졸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 저희 융합 박사 이렇게 그동안 하신 분들을 보면 지금 일기에 한 19분 정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한 40대 정도가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즉 새로운 커리어를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제2의 인생, 뭐 어떤 면에서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시고 이제 은퇴하실 때쯤 돼서 50 정도 가까우신 분들이 또 새롭게 뭐 커리어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뭐 그 스타트업이나 벤처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시고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잘 나가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 과제 같은 게 많잖아요. 국가 과제 같은 것들을 또 AI나 뭐 이런 걸로 많이 하시는데 또 뭐 심사할 때 꼭 박사학위 소지자가 기업에 있냐 뭐 이런 걸 좀 따지신대요. 그래서 박사 출신들을 좀 뽑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요즘에 AI 박사들이 뭐 품귀 현상이어서 아유 그냥 내가 받자 그러고 오신 분들도 한 두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뭐 빨리 뭐 박사를 받아야 된다 뭐 그러시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럼 빨리 공부하시라고 빨리 뭐 논문 쓰시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저도 뭐 아까 제 커리어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도 52세까지는 이제 기업에서 뭐 오래 있었고 감사하게도 뭐 박사학위를 하나 해놓고 AI를 좀 미리 공부한 게 있어서 저도 지금 뭐 나이가 56세인데 제2의 인생을 사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로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꿈이 될 수도 있고 뭐 학위가 없으신 분은 뭐또 막상 박사가 되면 뭐가 좋은가 뭐 이런 느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서 AI의 새로운 융합공학이라는 분야를 한번 어, 뭐 다른 대학원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조만간 또 생기겠죠. 뭐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하고 같이 어떤 그동안의 커리어의 경험과 또 AI를 같이 공부해 가시면서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는 그렇다고 박사가 참 쉽진 않다. 돈도 많이 들고 최소한 여러분 3년간은 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경제적 부담도 따르실 수 있고 스트레스도 많고 또 뭐 박사 받는다고 뭐 취업 시장의 현실이 뭐 느긋느긋하지는 않고 뭐 특히 가정 생활이 여러분들 와이프나 부인께서 싫어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감안하셔도 한번 도전을 하셔서 3년 정도 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AI의 어떤 공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전문가라는 것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셔서 카이스트나 뭐 지금 뭐 아주 새파랗게 젊은 AI 공학 박사하고 못지않은 새로운 학문의 분야에 어떤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거나 영위하고 계신 비즈니스나 그 분야에 AI의 최고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뭐 여기까지 제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